지난 9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정당의 방안, 미중 갈등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 모두 9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상임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에 대한 토의와 시도 상임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9월 29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을 비롯해 SKT, KT, LG U+ 가상번호 담당자가 참석해 2022년 양대 선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매년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9월 26일 여의도 KBS에서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과 미중 갈등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토론자가 답변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모두 9명이 등록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국기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모두 9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장 후보자는 기호 1번 이동섭 후보, 기호 2번 김성련 후보, 기호 3번 김수민 후보, 기호 4번 손천택 후보, 기호 5번 유상철 후보, 기호 6번 김태호 후보, 기호 7번 이지성 후보, 기호 8번 윤웅석 후보, 기호 9번 박대선 후보입니다. 후보자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 결과 선거인단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태권도 단위 높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국기원 안에 상주 전담반을 운영해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반 행위 예방 안내와 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정책실장과 신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광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의는 선거제도, 조직 개편, 인사정책 등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에 대한 토의와 각 시도상임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해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9월 29일 관악청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을 비롯하여 SKT, KT, LG U+ 3사의 가상번호 담당자가 참석해 2022년 실시된 양대 선거에서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를 평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또 가상번호 제공 거부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등 모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가상번호 요청 취소 변경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가상번호 생성 제공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가상번호 생성 제공에 따른 관련 법률 제한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정당 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 유세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A씨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시장에서 거리를 걸으며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후보자 B씨에게 다가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들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들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가래침 뱉는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하셨는데 이번에 공정한 나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등 큰 소리로 따지듯이 말하는 방법으로 약 9분간 C시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후보자 B의 연설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연설은 연단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발언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길거리 등을 다니면서 개인과 대화하거나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행위도 포함한다. A씨는 B 후보로부터 인터뷰 거절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유세 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 후보의 연설 등 선거운동에 어려움이나 지장이 발생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연설 방해의 점에 대한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선거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후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자유 또한 인정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될 뿐이다 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원심의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하는데요. 이에 더해 앞선 사례의 재판부는 연설의 범위를 연단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발언 행위뿐 아니라 시장이나 길거리 등을 다니면서 개인과 대화하거나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연설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 건데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두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 행위가 9월 21일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담 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과 리플릿 배부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에게 위탁선거법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다함께 만드는 선거 주제 특강과 선거 사료 관람, 선거 절차 안내 및 사전투표 방법, 투표지 분류기 운용 실습 등 투개표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 두성 지창호입니다. 자, 이제 두 손 똑같이 10cm에서 올라오면 이게 얇아지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도자기를 시작한 건 이제 50년 됐죠? 50년?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도자기를 했어요. 근데 97년도에 제가 도자기 공방을 처음에 시작했죠. 참 옛날에 그 우리 저기들은 도자기 기술 가르쳐 주면은 자기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배울 때 참 힘들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딴 건 몰라도 도자기로 내가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아주 배우고 싶은 사람 다 가르쳐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 기능대회 가서 1등도 해보고 달인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은 이제 뭐 저걸 했는데 또 도자기 해보니까 돈은 안 되더라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 위에는 다 나머지는 참 재밌어요. 그 아이들 와서 또 체험하면 즐거워하고 외국인들 와서 하면은 뭐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마는 가마예요, 가마? LPG 가마.
950도까지 굽는 그 거예요. 50 전에는 뭐 도자기가 그냥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도자기를 하면 할수록 참 겸손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하고도 도자기 체험하면서 그래요. 도자기는 나의 마음을 여기다 심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천천히 해라고 제가 얘한테 지도를 많이 해줘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은 학생들 그 인성교육 시키는데 좀 많이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닿으면 이제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른 나이 드신 분들 그 무료로 체험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이죠. 예. 나에게 선거는 도자기를 빚는 마음이다. 진짜 항상 도 닦는 마음으로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속에 어떤 거짓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저거 했다 그러면은 도자기에서 그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합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